내 몸 안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공간이 숨어 있다. 좌우 폐 사이 세로로 이어진 공간 종격동. 이곳에 발생하는 종양은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톡톡 건강 토크, 내 정체가 궁금하다. 종격동 종양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고 평균 수명도 높아지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도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질환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종격동 들어보셨나요? 종격동. 네, 생소하죠? 그렇죠. 저도 네. 참 생소하다는 느낌인데요. 오늘 이 시간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박기성 교수를 모시고 네. 종격동 종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종격동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3분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종양은 어디든지 다 잘 생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기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종격동이라는 게 좀 생소할 텐데요. 잠시 종격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고 그리고 종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짧게나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잠시 먼저 말씀드리려 하면 종격동이라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횡대, 종대 이렇게 아마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로종이라 써서 한자로 쓰고 격은 이제 나누다, 뭐 이렇게 등한하다. 뭐 아마 이제 사무실에 보면 파티션을 치잖아요. 그 이제 그 격, 파티션, 그 나누는 거고 동은 이제 꼴짝이 동, 뭐 예를 들어 동굴 할 때 그 동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구조물에 우리 몸 안에 세로에 있는 그런 어떤 이때까지는 보면 어떤 장기보다는 어떤 해부학적인 공간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그림을 또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위치 구조하고 그다음에 종양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생기느냐 그리고 각각의 증상과 진단 치료 그리고 사진을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일 우리 성인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종양 하나인 흉선종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흉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생기는 종양 그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격동을 먼저 말씀을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부학적인 어떤 장기라 하기보다는 그 공간적인 구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제일 중앙에서 봤을 때 심장과 이렇게 앞에서 뒤쪽 가면 이제 척추뼈까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돼 있는 어떤 중간 구조물의 그 사이사이의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건 정면을 본 거고요. 그리고 네모 박스 안에 요게 종격동인데 그래서 공간적으로 다시 옆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일 저 중앙에서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뼈와 그 심장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앞에 있다 해서 전종격동.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폐의 어떤 그 레벨에 있는 공간인데 그거는 중종격동.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심장과 척추 사이에 있는 뭐 식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위치되어 있는 그 공간을 후종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마다 생기는 종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로 림프종, 그리고 기형종, 흉선종,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은 거. 중종격동에는 주로 이제 물주머니 같은 게 잘 생기고, 뒤쪽에는 신경이 주로 많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서 주로 생기는 거, 그리고 식도에서 생기는 그런 종양들이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전종격동에는 우리에서 많이 생기는 흉선종, 그 기형종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종자세포종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림프종은 주로 이제 수술보다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항암 치료를 주로 먼저 합니다. 나머지는 수술이 필요할 걸 있고 중종격동에는 물주머니 같은 거 잘 생기고 물론 혈관도 생기긴 한데 주로 물주머니 후종격동에는 신경종 즉 신경에 생기는 거 식도 관련 그런 종양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전, 중, 후에 여러 가지 종양들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림프종은 수술보다는 뒤에도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용어는 좀 낯설지만 종격동 무엇인지 다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종양이 생긴다는 건데요. 네, 교수님, 네.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하나요? 예. 뭐 딱 특히 모든 연령에 다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생기고 소아도 생깁니다.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30에서 50세 주로 발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시다시피 전 연령층에 다 생깁니다. 예, 소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또 아까 보신 대로 앞에는 어떤 종양이 생기고 중간에는 어떤 종양이 생기고 뒤에는 어떤 종양이 생기듯이 연령과 그 종격된 전, 중, 후의 종격에 따라 또 생기는 종양이 다 다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재밌다기보다 우리 의학적으로 해서 좀 어려운 질환이라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는 주로 이제 뒤쪽에 잘 생깁니다. 주로 신경이 많다 했는데 신경계 쪽에 잘 생기고, 그리고 성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주로 종격동, 앞에 종격동에 잘 생기는 주로 림프종, 흉선종이 잘 생기고, 흉선종은 주로 악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림프종은 당연히 악성이고, 흉선종은 거의 요새 대부분 악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성인에서는 주로 많이 생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들으신 대로 참 생소한 질환인데 또 제가 놀란 거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니까 참 놀랍네요. 특히나 이 30대에서 50대까지 주로 발생을 한다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다 30대니까 저희가 다 혹시나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증상이 참 궁금한데요.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예, 대부분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선종뿐만이 아니라 물론 폐암도 담당하고 식도화도 하지만은 증상이 있다면 대부분 이거는 뭔가 신호가 잘못된 신호입니다. 즉 잘못됐다 하기보다 어떤 다른 옆에 어떤 구조물이나 장기를 침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는 조금 바로 하긴 어렵다. 이래 보면 아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증상이 없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커서 주변 장기나 구조물 압박해서 생긴 2차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는 전신 증상, 림프종 같은 경우는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잠시 보면 기침, 물론 폐 쪽으로 어떻게 침범한다, 또는 기관지를 침범한다, 기침이 있을 수 있겠고, 당연히 호흡곤란도 동반할 수도 있겠고, 림프종이라면 열감이나 오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심목소리는 주로 이 가슴 안에 목소리를 관장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뭐 그걸 또 침범하면 심목소리 날 수 있겠고, 당연히 체중 감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기가 지나가는 기관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천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딱 특정해서 A가 있으면 B의 병이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게 이 증상의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네, 진단을 거쳐서 일단 종양이 발견되면 제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 네. 예, 종격동 종양이라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수술로 제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병기에 따라 또 이 수술적 요법이 또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아마 사전에 공부를 해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잘 종양의 위치가 좋겠다 또는 어떤 크게 않겠다 뭐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증상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있고 별로 그렇게 있다면 바로 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아까 림프종은 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제일 많은 흉선종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는 즉시 어떤 주변 침범이 없다면 수술을 먼저 하는 게 맞고, 수술 방법도 요새는 최소 침습 수술, 즉 흉곽경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로봇 있는 병원은 로봇도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써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행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증상이 생기거나 어떤 주변에 침범이 됐다.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는 어려우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어떤 조직을 알고 그럼 그 조직에 맞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어떤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줄이는 거는 생존율을 높이고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환자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고 나서도 최소 침습술 중간경이나 로봇 같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림프종은 항암 치료가 우선입니다. 뭐 이거는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액 종양내과로 가서 림프종을 치료하고 있고,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무조건 이타에서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제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떤 교과서를 봐도 딱 잘라서 몇 센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사진 더 보다시피 보면 좀 더 힌트가 될 텐데요. 한 0.5cm, 뭐 예를 들어 1cm 이 정도는 크게 증상이 없고 환자가 그렇다면 또 CT에도 봤을 때 어떤 조직적인 그게 조금 좀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면 좀 기간을 두고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기도 합니다. 네, 종격동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거꾸로 한번 퀴즈를 낼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보시면 왼쪽 사진은 병이 없는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병이 있습니다. 네. 병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게 심장이고요. 양쪽은 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볼록한 거 보이시는 제가 의도해서 일부러 화살표를 갖고 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볼록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년 8개월 됐습니다. 아, 1년 그런 것 8개월 같았어요. 만에 저 정도로 네,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왼쪽은 의도해서 찍은 게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찍은 거고 오른쪽은 이제 어느 타병을 와서 이상이 다 갖고 온 건데 그 전에 옛날 사진도 중요하니 갖고 오라 그래 보니까 1년 8개월 전에는 없었는 겁니다. 생긴 거죠. 예. 이렇게 일반 엑셀만 갖고는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 이게 종격동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제 CT를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대동맥이고 이건 심장인데 같은 환자인데 레벨이 5개 제가 하는데 앞에 요거 보이시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가 앞이고 뒤가 뒤인데요. 앞에 있는 여기 가슴뼈하고 심장 사이에 요게 전종격동인데 전종격동에 생겨 있는 종양입니다. 수술했는데 요거는 기형종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기형종은 암은 아닙니다. 자르긴 잘라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요 분은 보시다시피 볼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비정상인데 여기가 대동맥인데 상행대동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데 약간 요게 종양입니다. 약간 종양하고 경계가 조금은 없다. 이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를 하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한 경우인데요. 항암 치료하고 나서 요건 항암 치료하기 전에 펫을 찍은 거고 이렇게 아주 컬러풀하게 나옵니다. 이게 진하면 진할수록 이 세포가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진하기가 아주 예쁘게 그러면 되는 요거는 요 정도고 펫 찍은 거고 수술 항암 치료하고 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여기가 있는 일반 엑스레이 비교인데 요게 병변 부위인데 거의 없죠, 그죠? 네. 네. 이렇게 작아져 있습니다. CT를 보면 이만큼 작아져 있습니다. 제가 그전 CT와 비교를 같이 오는데 여기 작아졌고, 요거는 수술해가지고 흉선암, 뭐 흉선종 이렇게 나온 예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건 후종격동이라고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는 혈관이고요. 요건데 요거는 신경종입니다. 요거 이렇게 수술했고 일반 엑스는 뒤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요 볼록하게 보이는 게 요게 이제 후종격동인데 요건 또 수술했고 요거는 실제로 환자분이 콩팥이 돌이 있어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저게 나타났습니다. 콩팥이 있어서 CT를 찍으면 배CT를 찍거든요. 네. 그럼 그 배CT에 이제 저게 걸린 거죠. 우연히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한 거고 이건 신경종, 이건 이제 양성입니다. 암은 아니고. 또 하나 보면은 제거 후에 가슴 사진이 그 앞에 사진이고 요거는요. 또 하나는 보면 암 제거하고 나서 재발한 겁니다. 여기 암입니다. 요게.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일반 엑스레이를 보면 요래 볼록한 게 요래 나옵니다. 예. 일반 엑스레이 갖고는 사진 보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겹치기 때문에 혈관과.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 CT 찍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거하고 나서 이 둘 간격이 요거 제거하고 나서 다 없어졌는데 또 이만큼 생겼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4, 5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만큼 또 생겼습니다. 생긴 CT는 보시면 이 심장을 다 싸고 있는 재발하기도 합니다. 예. 저 보시죠. 하얀 게 네. 심장인데 이거 좀 종양입니다. 이거 전부 다. 예. 굉장히 그 심장을 다 뺑 돌려가 다 싸고 있죠. 이런 경우는 다시 항암 치료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아까 관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5년을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게 거의 7년에 가깝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네. 예, 요만한 거. 예. 여기 왼쪽이 5년 전, 7년 전. 여기 오른쪽이 지금 현재 사진.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있다고 오늘 자르기보다는 조심히 관찰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재밌는 건데요. 이 보시면
이게 왼쪽에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커가지고 왼쪽 편에 폐를 다 누르면서 생긴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암덩어리입니다. 종양 덩어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꺼내는 거 보면 제가 방송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몸무게를 제가 2.5kg 나왔습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딱 확연히 차이 나죠. 네. 예, 이거 종양이 앞에 이만큼 덮여 있는 종양이고 딱 제거하고 나서는 아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교수님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빠르네요. 예. 그런데 좀 전에 왜 성인의 경우에는 흉선종, 흉선종. 발음이 진짜 어려워요. 예, 흉선종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까 뭐 가슴에 있는 선종인 것 같은데 흉선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흉선종은 그 가슴에 흉선이라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고 어려운데 이제 어릴 때는 흉선이 커 있다가 이거는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흉선이 작아지면서 다른 쪽으로 면역을 담당합니다. 흉선이라는 거는 있고 그 어릴 때 주로 소아 이럴 때 아주 어린할 때 흉선이 꽤 큽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면역이 발달되고는 이제 이 흉선은 이제 퇴화돼서 작아집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일반 엑스레이 찍으면. 그렇지만 이제 흉선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흉선 플러스 그 주변에 또 종양이 생기는 게 흉선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퇴화가 안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원인은 100%잘 모르지만 그 흉선 주변에 그 종양이 생기는 거 그게 흉선이라는 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앞에 있는 전종격동, 즉 세로칸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세로칸 전종격동에 주로 생기는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종격동에도 많이 생기지만 후종격동에는 신경종이 많이 생기고 전종격동에는 흉선종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종격동이라 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거고 주로 한 50대 아까 30대, 50대 보셨지 않습니까? 주로 30대는 약간 이제 흉선종보다는 좀 다른 게 생겨요. 주로 50대, 40대, 뭐 60대 이렇게 생기는데요. 중년 이상으로 좀 생기고요. 그리고 남자가 조금 많다고 하는 논문도 있지만 뭐 더 비슷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대 1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비슷하게 볼 수 있고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다 100%는 아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면역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30에서 50%에서 전신 증상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아마 글쎄 다른 어떤 365일에서 중증 근무력증을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거 관련이 있습니다. 네. 30에서 50% 관련이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 하면 말 그대로 중하다 할 때 그 중에 근육에 무력,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어떤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제일 흔한 거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눈꺼풀 처진 거 보이죠? 네. 여기 원래 자기 눈이고요. 여기 눈꺼풀 처져 있습니다. 눈꺼풀 처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왜 흉선종과 중증 근무력증을 왜 관련이 있냐? 아까 슬라이드 보셔서 한 30에서 50%에서 중증 근무력증 있는 사람이 흉선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 눈꺼풀 처짐 때문에 거쳐서 우리 흉배까지 오게 됩니다. 흉선종이 있다고 해서. 여기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심지어는 밥도 못 먹습니다. 숨도 잘 못 쉽니다. 중증 근무력증이 심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침도 이래 흘립니다. 이 근육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 흉선종하고 관련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당연히 같이 물론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 그래서 수술 제거가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인 상을 두루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제거가 원칙이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전 절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남아있으면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절제가 중요하겠고 그래서 증상하고 증상 진단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대부분이고 2차적으로 주변에 누름이나 침범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나 CT 아까 우리 남자 아나운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검사 바로 수술 못하는 게 조직 검사하고 또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PET-CT. 그래서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는 흉선종이 많이 생긴다. 또는 흉선종 뒤에 또 말씀 흉선암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소 생소한 질환 흉선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흉선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술로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대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완전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수술 들어가 보니까 그림하고 다르다, 사진하고 달라서 약간 종양을 같이 흉선하고 종양, 원래 있는 흉선과 종양을 같이 제거하는데 뭔가 이제 약간 우리가 안전거리라 하는 게 참 이게 참 생소하실 텐데요. 암이 있으면 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이제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확보를 못할 때는 수술하고 완전 절제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그 주변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수술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술로 못 드러내니 전부 다 방치로 같이 이제 보호강 치료로 합니다. 그래서 수술 완전히 다 제거된다면 방치료 필요 없겠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많이 크고 주변 장기에 압박이 심하고 대반 다 제거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항암 치료고 거기에 맞는 조직 검사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후를 제가 조금 정리했는데요. 예, 요거는 제가 예후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갖고 올라 하다가 그래도 우리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국가암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www.cancer.go.kr이던데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 이걸 갖고 왔습니다. 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합니다만 1, 2기, 2기는 수술하게 되면 한 75%. 5년 생존을 하는 말은 수술하고 5년 동안 살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100명 수술하면 75명이 산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3기, 4기는 한 25%, 35%. 흉선암 C라는 경우는 물론 약간 오버랩이 되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거의 30%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1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생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생존율은 떨어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좋다, 또 예후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격동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예. 그래서 예방치 없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놨는데 예방치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대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미루지 말고 꼭 체크해 보면 뭔가가 나타나면은 이게 종격동 종양이냐, 뭐 예를 들어 폐암이냐, 아니면 암이 아니다, 뭐 이런 수 있으니까 어쨌든 건강검진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진을 갖고 전문 병원으로 바로 방문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크기가 크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 검사에 맞는 항암 치료를 해서 또 사이즈가 줄어들면 또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종격동 종양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일단은 뭐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박기성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